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는 날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다.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려고 좋아할 만한 과자도 한가득 챙겨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손주는 할머니 오셨어요 하며 인사만 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데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방문 앞으로 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는데 문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지금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같은 집 안에 있는데도 손주와 아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오늘도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리차를 끓였다. 고소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다. 보리차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지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뜨끈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오늘도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본다. 오늘은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들떠 있었다.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부터 날짜를 세며 기다렸고 옷도 한참을 골라 입었다. 너무 꾸민 것처럼 보일까 싶어 수수한 옷으로 골랐지만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들떠서 다른 것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이제는 훌쩍 커버린 아이지만 그래도 내 눈에는 여전히 아기나 다름없다. 오늘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학교 이야기도 듣고 요즘 좋아하는 것도 물어봐야지. 같이 과일이라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손주가 좋아할 만한 과자도 양손 가득 챙겼다. 아들 집에 가는 그 순간이 참 이상하게도 젊은 날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아들도 웃으며 반겨주었다. 나도 반갑게 인사를 건넨 뒤에 신발을 벗으며 자연스럽게 손주를 찾았다. 잠시 뒤 방에서 나온 아이는 분명 내 얼굴을 보고는 있었는데 예전처럼 환하게 달려오지는 않았다. 할머니 오셨어요. 짧게 인사만 하고는 틈새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요즘 애들이 원래 저런다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왔다. 나만 오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더 서운했던 것 같다. 아들과 며느리와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꾸 손주 방 쪽으로 눈길이 갔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작은 인기척만 들렸다. 요즘 바쁘다느니 학교 생활은 괜찮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아들이 대신 해주었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손주에게서 듣고 싶은 마음이었다. 조금 있다가 과일이라도 같이 먹자고 불러볼까 싶다가도 괜히 아이를 귀찮게 할까봐 망설여졌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말 한마디라도 더 해보고 싶어서 물 한 잔 마시는 척하며 방 앞까지 슬쩍 가보았다. 문 너머로 손주를 불러보았더니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할머니, 지금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는 말이 들려왔다. 일부러 내치는 듯한 차가운 느낌은 아니었다. 오히려 급하게 튀어나온 말 같았는데 듣는 내 마음은 더욱더 깊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까지 서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다시 거실로 나왔다. 며느리는 차를 내어주고 아들은 이런저런 집안 이야기를 꺼냈지만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같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손주와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자꾸 들었다. 고작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니. 예전에는 내가 오면 제일 먼저 나와서 쫑알쫑알 말을 붙이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마치 내가 있든 없든 크게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다 컸으니 자기 시간도 필요하고 방에 있고 싶은 나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다르게 움직이는 법이다. 점심을 먹을 때도 손주는 잠깐 나와 자리에 앉았지만 어딘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젓가락을 들고도 자꾸 시계를 보고 밥을 얼른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갈 기세였다. 나는 애써 밝게 말을 붙여보았다. 학교는 어떠냐? 요즘은 뭐가 제일 재미있니? 그러면 손주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조용해졌다. 말수가 줄어든 것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 짧은 대답들이 모두 벽처럼 느껴졌다. 내가 있으면 불편한가 싶은 생각까지 들자 괜히 물어본 내가 더 머쓱해졌다. 식탁 위에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가득했고 집 안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추워졌다. 무뚝뚝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가 떠올랐다. 내가 부엌에 가면 졸졸 따라와 의자에 올라앉아 과자를 하나만 더 달라며 애교를 부리던 것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옆에 딱 붙어 앉아 팔을 만지작거리던 작은 손도 생각났다. 그때는 아이가 너무 부산스러워서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 부산스러움이 그리워졌다.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하다. 있을 때는 모르고 지나가고 나서야 귀한 줄 안다. 또 한 번은 사진 액자를 만지작거리며 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더니 할머니도 어렸어요? 하고 물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난다. 아이에게는 늙은 모습에 할머니만 익숙했을 테니 그랬을 것이다. 그날은 우리 집에서 놀다가 끝내 지쳐서 잠이 들었었다.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이마를 쓸어주던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런 아이가 이제는 자기 방문을 닫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나이가 되었다. 세월이란 것이 이렇게 조용하게 사람 사이를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아이를 예전 모습으로만 붙잡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누구나 다 커가고 누구나 자기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걸 알면서도 할머니인 나의 마음은 그걸 쉽게 따라가지 못한다. 괜히 내 자리가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언제까지나 아이일 수는 없고 언제까지나 나를 찾을 수도 없는 일인데도 그 평범한 사실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다가왔다.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자 나는 괜히 서운하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주와 기대했던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쓰라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으며 다음에 또 올게 하고 말했다. 그러나 문을 나서며 돌아본 집 안 풍경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자꾸 손주 얼굴만 떠올랐다. 혹시 내가 너무 말을 걸어서 귀찮았던 건 아닐까? 요즘 아이들 마음을 내가 몰라서 괜히 눈치 없이 다가간 걸까? 아니면 정말로 이제는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 나이가 된 걸까? 생각은 생각을 부르고 대답을 듣지 못하는 질문은 나를 더 괴롭혔다. 별일 아닐 수 있는 하루를 나는 자꾸 크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큰일보다 이런 작은 거리감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걸 새삼 느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다. 늘 그렇던 조용한 집인데 오늘은 그 조용함이 더 깊게 느껴졌다. 나는 외투를 벗어 걸어놓고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부엌으로 가물을 올렸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자 조금 전까지 있었던 아들 집의 풍경이 다시 떠올랐다. 닫혀있는 손주의 방문, 짧은 인사,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는 말. 나는 식탁 앞에 앉아 한참 멍하니 컵만 바라보았다. 혹시 오늘 내가 괜히 기대를 많이 한 걸까 싶어 스스로를 타일러 보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가 있었기에 서운함도 생긴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저녁이 더 깊어질수록 마음도 조용히 아래로 내려앉았다. 낮에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막상 혼자 있고 나니 마음이 더 솔직해졌다. 손주가 정말 나를 피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괜히 그렇게 느낀 것인지 혼자 여러 번 되짚어 보았다. 들어오지 말라는 말도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나는 그 한마디만 붙잡고 하루를 다 서운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기도 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서전함도 컸다. 나는 한숨처럼 긴 숨을 한 번 내쉬었다. 그러고 있을 때 늦은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오나 싶어 잠시 멈칫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작은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름은 분명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다. 나는 상자를 들고 들어와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무게는 아주 가볍지도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았다. 무엇일까 싶어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었다. 하루 종일 가라앉아 있던 마음속에 왠지 모를 설렘이 들어왔다. 상자를 열자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작은 액자였다. 처음에는 무슨 그림인지 잠깐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조금 가까이 들여다보니 서툴지만 분명 나를 그린 얼굴이었다. 내가 자주 입는 옷 색깔과 머리 모양, 웃을 때 생기는 눈매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담아놓은 그림이었다. 선은 삐뚤고 색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먼저 알아보았다. 손주 그림이었다. 액자 아래에는 조심스럽게 접은 편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고 아주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고민의 흔적이 가득했다. 몇 번 지우고 다시 쓴 자리도 보였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애쓴 마음이 느껴졌다. 편지에는 할머니가 오시기 전까지 선물이 완성되지 않아서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다. 들키면 재미가 없을까봐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급하게 말해버렸다고도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할머니 오랜만에 오셔서 정말 좋았어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굴었죠?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많이 이야기해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늘 하루 내내 내 마음을 눌러두던 서운함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더 이상 나와 보내는 시간이 즐겁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하던 게 무색할 정도였다. 나는 한동안 편지를 손에 든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작은 방 안에서 들키지 않으려고 그림을 숨기고 편지를 고치고 선물을 챙기고 있었을 아이를 떠올리니 웃음과 눈물이 함께 났다. 액자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바라보았다. 잘 그린 그림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낮에 보았던 손주의 무뚝뚝한 얼굴을 다시 떠올렸다. 그 표정 뒤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다니 사람 마음은 겉으로만 봐서는 정말 모르는 것이다. 어릴 때처럼 내 옆에 딱 붙어 있지는 않아도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는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 나름의 방법으로 조용히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걸 몰랐고 세월이 흐르면 표현도 달라진다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오늘에서야 다시 배운 것 같았다. 액자를 거실 한쪽에 세워두고 보니 집 안 분위기까지 조금 달라 보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난히 조용하고 허전하던 집이 이제는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림 속 내 얼굴은 서툴게 웃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웃음이 참 닮았다. 손주 눈에는 내가 저렇게 보였구나 싶어 마음이 또 한 번 울컥했다. 나도 모르게 액자 위를 손끝으로 살짝 쓸어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멀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 마음은 나를 향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 하루 종일 무겁던 가슴이 천천히 풀렸다. 서운했던 자리에 안도감이 들어앉았고 허전했던 자리에 작은 기쁨이 남았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서툴다고 마음이 적은 것도 아니다. 내 손주도 그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를 아끼고 있었다. 나는 오늘 받은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에 넣어 두었다. 가끔 꺼내보면 오늘의 내 서운함도 그 뒤에 숨어있던 따뜻함도 함께 떠오를 것이다. 다음에 또다시 손주를 만나게 되면 그때도 반갑게 인사를 건넬 것이다.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모습을 계속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밤이다. 이야기를 적다 보니 어느새 보리차를 다 마셨다. 고소한 차를 마셔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 든다. 사랑하는 손주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 그런 건지도 모른다. 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겠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 저희 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댓글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일들도 좋아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적적했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